안녕하십니까. 2부에 이어 1부에 이어 2부 또 부동산 고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요즘 강의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하기 바쁘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 머리 좀 쉬라고 좀 시원한 강의를 한번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은 엉뚱한 투자 발상이 부자를 만든다. 어허 하지 말고 1단계, 2단계에 고민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어허 하고 계속 TV만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어허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질리고 그러다 보면 또 몇 개월 잊혀서 갑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정말 부자 되는 사람들은 어허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거 뭐지? 이 다음 단계 이거 무슨 사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지? 2단계, 3단계 생각해서 바로 내가 투자한 생각,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야채 또는 뭐 식당 이런 것들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녁에도 하고 아침 새벽에 2번 한다고 하고 100일 작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술 장사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언가 술 장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음료, 술을 안 먹고도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드는 이런 1단계, 2단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엉뚱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엉뚱한 것은 그냥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 너무 공부한다고 그냥 싸면서 공부하지 말고 하고 그냥 듣고 또 버리는 요즘 뭔가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세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도 고민할 때이다. 내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웃집 예를 들어서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웃 나라에서 야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채 장사가 가격 오르겠죠. 먹을 거 양질의 품질이 이렇게 넘겨줘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공부해야 돼요. 지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입니다. 이제 백두산. 요즘 백두산 마그마량이 전 세계 활화산 중에서 가장 많이 마그마방이 3개나 있다나요? 그래서 물도 2억 톤이 넘게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이게 굉장하답니다. 옛날에 이 발해 때 천년 전에 터져가지고 일본에도 화산재가 5cm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의 화산이 지금 현재 폭발할 확률이 80%라고 하네요. 당내에 터지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그마한 거 자녀분들한테 투자해서 먼 날 잘 되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백두산이 만약에 불현듯 활화산이니까 지금 터진다고 한다면 이 화산재의 영향이 일본에도 영향이 많이 미치고 또 만약에 겨울에 터지면은 이 화산재로 인해서 영하 0.5 온도가 0.5도씨 세계 기온이 0.5도씨가 떨어지는 거고 한반도 이 주변에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겠죠. 이럴 때는 주식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밭대기로 이거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단계 고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화산재로 인해서 천식 오고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무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런 쪽에다가 농작물 같은 걸 지을 수 있거나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확보되면 좋겠죠. 제주도는 이루 말할 게 없겠고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백두산이 마그마가 터졌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은 어디지? 그래서 당장 예를 들어서 그냥 차를 타고 내려가셔서 농작물 좀 있는 논이라도 이렇게 좀 좋은데 화산재가 좀 안 와가지고 그 온도가 좀 덜 떨어져 찾아가지고 채소 그리고 또 일본 수출도 해야 되니까 마늘, 또 수출용, 또는 당장 국내 공급용, 이런 거, 장기간 배달을 해야 될 거, 안 할 거, 이런 거 계산해서,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재질이 발생할 때도 역시 좋은 사람, 어차피 당할 거라면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요즘 또 울릉도에 이제 비행기가 뜬다고 합니다. 뭐 경비행기가 이제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간다고 합니다. 뭐 일대에 땅값이 뭐 지금 현재 뭐 선창가에 서울보다 비싸다죠. 뭐 평당 4천만 원도 안 판다고 하는 땅들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거 미리 발 빠른 사람들은 움직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팍스 경제를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적어도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한 단계 생각을 하셔서 이 현상이 내가 투자할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내가 관심이 없는 영역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한번 행동을 하고 이 2단계 뭐 농사까지 짓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2단계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정책이 바뀌고 규제가 생기고 풀릴 때 이때도 고민해야 됩니다. 양도세를 묶으면 시장에 나올 매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뭐 장기 주택 임대로 많이 가겠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들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데도 가격이 오를 지역이 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또 2단계로 나아가서는 인기가 없는 지역은 더 떨어지겠구나. 중과세니까 없는 것들은 가격이 안 오르거나 올라도 조금 오르는 것들은 팔아 제끼겠죠. 그래서 좋은 지역으로 가는. 그래서 이 제도가 이 규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나온 말이 뭐예요? 똘똘한 한 채로 간 거 아니에요. 다 정리하고 그냥 똘똘한 한 채 사서 살겠다. 그래서 비과세 맞추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인기 있는 지역은 오를 거고 인기가 없는 지역은 더 사람들이 집중주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매물 가격이 더 떨어지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다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정책에 따라 규제에 따라서 규제가 들어가고 풀리고에 따라서 부동산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7년, 2028년 부동산 가격이 내릴까요? 오를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에 7, 8년 후인데 이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17년에 장기 임대주택이 많이 묶여 들어갔기 때문에 8년짜리와 10년짜리가 경합을 하면서 비과세도 있으니까 경합을 하면서 물건이 나오겠죠. 이때는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 때 있다는 걸 예측하셔야 되고 무조건 하락을 하느냐 그때 가서 공급되는 물량과 또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가주택 보유율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가면서 가격의 오르내림을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 경기 호황기가 호황기도 또는 경기 침체기도 고민할 때이다. 경기가 호황기가 되고 여유자금이 펑펑 넘쳐요. 구매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세컨하우스들이 많이 좋아지겠죠. 세컨하우스 하면 뭐죠? 뭐 서울 경인 지역 한강 쪽 따라서 또는 뭐 바닷가 따라서 물 좋고 경치 좋으면 우리 가족들 놀 수 있는 그리고 살면서 서로 사람들이 세컨하우스 뭐 전원주택 뭐 이런 것들을 찾으러 여행 가는 그런 쪽에 인기가 좋아지겠죠. 이럴 때는 전원주택이 또 인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기가 되면 먼저 팔 게 뭐죠? 필수적인 것만 남기니까 이런 것도 세컨하우스 처리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전원주택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관심도 없어요. 요즘 떨어졌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경기 침체기가 되면은 내가 주거하는 거 외에는 좀 팔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계속 많이 더워지는 날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서울 인근의 어떤 펜션들 또 도로가 많이 좋아지는 지역의 펜션들의 성수기가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성수기 날짜를 계산을 해서 펜션의 운영 기간을 계산하고 수익성이 얼마 있는지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맨날 아파트 하나만 쳐다보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좀 엉뚱한 반대쪽에서의 생각을 좀 하면서 투자를 바라본다면 투자가 좀 더 흥미롭고 또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던져놓고 한번 강의를 이어봤습니다.